추운 겨울 아침, 시댁 마당에서 은주는 또다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우리 집안 망신이구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죠.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25살 어린 나이에 시집온 은주에게는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6살 아이의 맑은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엄마한테만 화를 내지? 지우의 작은 가슴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죠. 아이는 엄마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새 없이 일하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도 왜 할머니가 만족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은주야, 밥이 왜 이렇게 짜? 너 혀가 맛을 못 느끼는 거야? 시어머니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서 밥을 다시 해야 했어요. 지우는 엄마의 등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며 엄마의 어깨가 점점 더 구부정해지는 걸 느꼈죠. 아이 나름대로는 엄마를 도우려고 설거지를 거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애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냐며 지우까지 쫓아내곤 했어요. 오후가 되자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은주를 몰아세웠습니다. 살림살이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믿고 이 집에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은주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지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지우야, 어른 말씀하실 때 끼어들면 안 돼. 은주가 급히 지우를 뒤로 물렸지만 아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시아버지는 그런 지우를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냐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은주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한편 멀리 농촌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던 선우는 요즘 들어 자꾸 딸 생각이 났습니다. 65살의 선우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소박한 농부였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그였지만 딸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죠. 은주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전화를 안 할까? 선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걱정이 깊어갔어요. 전화를 걸어도 은주는 항상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아버지, 바빠서 다음에 찾아뵐게요 라는 말도 자주 했죠. 처음에는 새댁이라 바쁘겠거니 했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시댁에서 눈치를 주는 건 아닐까? 선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정성껏 차려낸 저녁상을 보고 시어머니가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 간도 안 맞고 보기도 싫어.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던지며 화를 냈고 은주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새로 만들어야 했어요. 지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는 유치원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우야, 왜 이렇게 조용하니? 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잘하지 않았죠. 친구들과 놀 때도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밤마다 엄마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지우야.
우리 지우만 건강하면 돼. 하지만 아이는 벌써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걸 말이죠. 지우는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엄마의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고 뺨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외할아버지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우야,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싫어하셔서 지금은 어려워. 조금 더 기다려야겠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외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죠. 외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엄마도 웃었거든요. 은주는 지우가 잠든 후에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눈치를 주는 게 무서웠죠. 아버지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데 은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가 깰까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뒤돌아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다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있었죠. 할머니가 또 엄마한테 화를 내네. 지우의 작은 가슴 속에는 외할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오시면 모든 게 좋아질 텐데. 선우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은주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선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평생 농사만 지어온 그였지만 딸의 아니만큼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죠. 결국 선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우는 낡은 트럭에 올라 은준의 시댁이 있는 마을로 향했어요. 2시간 거리의 길이었지만 딸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괜히 가는 건 아닐까? 은주가 괜찮다고 했는데. 하지만 아버지의 직감은 계속 불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시댁 근처에 도착한 선우는 차를 멀리 세우고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펴봤어요. 오전 10시쯤 선우는 은준의 집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거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어요. 이어서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은주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선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거든요. 선우는 담장 틈으로 마당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주가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들을 줍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덤벙대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창피해 하는지 알아? 은주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성격이 온화했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심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나타나서 은주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화를 냈거든요. 이게 뭐야? 이런 걸 사람이 먹으라고 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밥그릇을 바닥에 내던졌고 은주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치우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선우는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서면 은주가 더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오후 3시가 되자 선우는 지우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손녀를 통해 집안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우를 본 지우는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외할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지우의 얼굴에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어려 있었죠. 선우는 지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지우가 보고 싶어서 왔어.
우리 잠깐 이야기할까? 근처 작은 공원에서 선우는 지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선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외할아버지,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맨날 엄마한테 화내세요. 엄마는 매일 울어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지만 선우는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었죠. 지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할머니가 엄마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빨리 피해서 다행이었는데 그 뒤에 할머니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할아버지는 엄마가 밥을 해도 맛없다고 하고 설거지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해요. 엄마는 맨날 다시 하고 또 다시 해요. 그럼 지우는 무서워하지 않니? 선우가 물었을 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워요. 특히 밤에 엄마가 화장실에서 올 때가 제일 무서워요. 엄마는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데 저는 다 들려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외할아버지, 엄마를 도와주세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선우는 지우를 꼭 안아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우야, 외할아버지가 꼭 엄마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비밀로 해야 돼. 알겠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외할아버지. 저도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할게요. 아이의 간절한 마음에 선우는 더욱 결의를 다졌어요. 지우를 유치원에 다시 데려다 준 후 선우는 은준의 집 근처에서 계속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시댁 식구들은 은주에게 더욱 가혹해졌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온갖 트집을 잡았죠. 은주는 말없이 모든 걸 감내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선우에게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선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 딸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내가 뭘 했다고. 자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집에 도착한 선우는 평생 처음으로 법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배워야겠다. 그날 밤 선우는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비록 무식하지만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선우는 작은 수첩을 꺼내 서툰 글씨로 메모를 시작했어요. 법무사 찾아가기, 증거 모으는 방법 알아보기, 이웃들 증언 듣기 같은 내용들을 적어 내려갔죠. 다음 날 새벽 선우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비록 배운 건 없지만 너를 꼭 구해낼 거야. 이제 더 이상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겠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소박한 농부였지만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선우는 일어나서 면도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부터 딸을 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작정이었거든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다. 선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펜을 들었죠. 초등학교만 나온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딸을 구하는 일이라면 달랐습니다. 먼저 선우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은 선우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세상 물정에 밝은 분이었거든요. 이장님, 며느리가 시댁에서 학대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우의 질문에 이장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
녹음이나 사진, 그리고 증인들 말이야. 이장님은 선우에게 읍내 법무사 사무실 위치까지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 선우는 읍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책들을 찾았어요. 아저씨, 이런 책들이 필요하신 거죠? 젊은 사서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법, 이혼 소송 절차, 위자료 청구 방법 같은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독서용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나갔죠. 정신적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 경제적 학대 역시 처벌 대상이다. 같은 문장들을 발견할 때마다 선우의 가슴은 뛰었어요. 그럼 은주가 당한 일들도 모두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선우는 중요한 부분들을 공책에 서툰 글씨로 베껴 적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사서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씩 파악해 나갔어요. 오후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우는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딸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제 딸이 시댁에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법무사는 선우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도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어요. 먼저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병원 진단서를 받고 가능하면 녹음 증거도 확보하세요.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법무사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녹음이 가능하니까 따님께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세요. 그리고 상처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게 중요해요. 선우는 열심히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법무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선우는 집으로 돌아와서 먼저 휴대폰 사용법부터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청년의 총무를 하는 젊은이에게 부탁해서 녹음 기능을 배웠어요. 아저씨,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저장돼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반복 연습을 통해 금세 익혔습니다. 선우는 혼자서도 연습해 봤어요. 녹음 테스트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보고 다시 들어보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다음으로 선우는 은준의 시댁 근처 이웃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 친정아버지입니다. 혹시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적 있나요? 몇몇 이웃들은 실제로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고 증언해 주었어요. 가끔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고함치는 소리도 자주 났죠. 한 이웃 아주머니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밤늦게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도 들렸고요. 선우는 이런 증언들도 모두 공책에 기록했어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증언 내용까지 꼼꼼히 적어두었죠.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이웃들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선우는 마을 도서관에서 컴퓨터 사용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되고 글자는 이 자판으로 치시면 돼요. 도서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을 찾아보았어요. 여성 긴급전화, 가정폭력 상담소, 법률지원센터 같은 곳들의 연락처를 모두 정리했죠. 처음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선우는 다시 지우의 유치원 앞으로 갔습니다. 지우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지우야, 외할아버지야.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지우는 외할아버지를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외할아버지, 어제도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냈어요. 엄마 손에 상처도 났어요. 지우의 말을 들은 선우는 더욱 급해졌죠. 지우야, 엄마가 다쳤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니? 선우가 물었을 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할아버지, 저는 휴대폰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숨겨요. 선우는 지우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지우가 본 것들을 외할아버지한테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언제,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 말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선우는 마을 이장님과 함께 경찰서도 방문했어요. 상황을 미리 알려두고 응급 상황 시 즉시 출동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딸이 위험에 처하면 바로 연락드릴 테니까 꼭 도와주세요. 경찰관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선우는 경찰서 전화번호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죠. 선우는 또한 병원에도 미리 연락해서 은주가 다치면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원장님, 제 딸이 응급 상황에 처하면 바로 데려올 텐데 진단서 발급 부탁드립니다. 병원 원장도 상황을 이해하고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선우는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선우는 지금까지 모은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공책에는 법적 절차, 이웃들 증언, 지원기관 연락처, 응급상황 대처법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비록 배운 건 없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는 알겠다. 선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조금만 더 참아다오. 은주는 요즘 들어 지우가 자꾸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어른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또다시 은주를 나무라고 있을 때였어요. 이 밥은 뭐야? 어떻게 이렇게 질어? 너 눈이 있어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죠.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지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용기를 내어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엄마가 새벽부터 밥을 했는데 왜 그러세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의 또렷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죠. 내가 뭘 알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그러자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엄마는 아픈데도 일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은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우야, 그만해.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은주가 급히 지우를 말렸지만 아이는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뭘 하는 거야. 시집 와서 돈도 못 벌어오고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은주는 지우의 손을 잡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날 오후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모녀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는 할머니 앞에서 그런 말하면 안 돼. 엄마가 더 혼날 수 있어.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는 할머니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맨날 혼나야 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은주는 대답하기 어려웠죠. 지우는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어제도 화장실에서 아야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은주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자신의 아픈 소리까지 듣고 있었다니 말이죠. 지우야, 엄마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지우는 벌써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것도 힘들어한다는 것도 말이죠. 엄마,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엄마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외할아버지가 오시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한테 못되게 안 할 거예요. 아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은 은주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지우야, 외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돼. 그리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더 화내실 수도 있어. 지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저는 외할아버지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아이의 말에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6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우리 지우가 엄마를 많이 걱정해 주는구나. 고마워, 지우야. 은주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에는 엄마와 자신,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엄마, 이 그림은 우리가 행복한 모습이에요. 외할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지우의 그림을 본 은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또다시 은주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정말 우리 집안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애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은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지우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는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세요. 저는 엄마가 최고예요. 시아버지는 지우의 말에 더욱 화가 났죠. 이것 봐, 애가 버릇없이 자라고 있잖아. 이것도 다 내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야. 시아버지의 소리에 은주는 지우를 뒤로 물리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지우를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엄마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과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날 밤 지우는 엄마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우의 말에 은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고마워, 지우야. 엄마도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모녀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죠. 엄마, 우리가 힘들어도 서로 있으니까 괜찮죠? 지우가 물었을 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우야. 우리는 서로가 있으니까 무엇이든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됐죠.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유치원에 가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힘내세요. 저는 엄마를 응원하고 있어요. 아이의 밝은 미소에 은주는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어요. 지우가 있기에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마워, 지우야. 엄마도 우리 지우를 위해서 열심히 할게. 그러나 기운을 내보려 해도 시집살이는 고되기만 했어요. 특히 남편 민호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면 시댁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은주가 지우의 유치원비를 달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지우 유치원비 납부일이 내일까지인데.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내가 벌어서 내든지 아니면 친정에서 가져와.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은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지우 유치원비 때문에 말인데. 하지만 민호는 피곤하다며 대충 넘어갔어요.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봐. 나는 회사 일로 머리가 아파 죽겠어. 은주는 남편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민호는 언제나 어머니 편만 들었죠.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참아. 시집온 며느리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느 날 저녁 지우가 감기에 걸려 열이 높게 났어요. 은주는 급히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우가 열이 많이 나는데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엄마 말씀처럼 약국에서 해열제나 사와라고 말했어요. 은주는 다급했지만 남편조차 지우의 건강보다 돈을 걱정하는 모습에 절망했죠. 결국 온종일 지우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날 밤 지우의 열이 더욱 올라가자 은주는 몰래 자신의 결혼 반지를 빼서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 돈으로 지우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죠.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폐렴으로 진행될 뻔했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이 사실을 알고는 화를 냈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반지를 팔았어? 그런 큰일을 혼자 결정해도 되는 거야? 은주는 지우가 위험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그래도 순서가 있지라며 차갑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이 일을 계기로 은주의 용돈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은주에게는 용돈을 주지 마세요. 어차피 제대로 쓸 줄도 모르잖아요. 민호도 별다른 반대 없이 동조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 은주는 지우의 간식이나 학용품도 이제는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지우는 친구들이 새 크레용을 쓸 때 자신만 낡은 것을 써야 해서 속상해했어요. 민호는 점점 아내보다 어머니의 편을 드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그러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은주가 하지만 지우가 너무 힘들어해요라고 말하면 민호는 애들은 적응하는 거야.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컸잖아라며 무관심했어요. 은주는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죠. 시어머니는 은주의 친정과의 연락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비도 돈이야. 친정에 전화하고 싶으면 공중전화 쓰든지. 민호에게 이야기해도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전화비도 만만치 않거든이라며 시어머니를 감쌌어요. 은주는 동전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어요. 선우가 전화를 걸어와도 시어머니가 은주는 바쁘다며 짧게 끊어버렸죠. 지우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은주는 민호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지우 생일인데 작은 케이크라도 사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민호는 요즘 가게가 빠듯한데 그런 사치는 곤란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애 생일이라고 돈 쓸 필요 없어. 미역국이면 충분해라며 반대했죠. 지우는 생일 당일에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엄마가 만들어준 미역국을 먹으며 엄마가 만든 건 뭐든 맛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난방비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은주와 지우가 있는 방의 보일러를 꺼버렸어요. 은주가 민호에게 말하자 잠깐이면 괜찮을 거야. 좀 참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모녀는 추운 방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떨며 잠을 잤어요. 지우가 엄마 너무 추워요라고 말하면 은주는 지우를 꼭 안아주며
엄마가 따뜻하게 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은주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라는 거야?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좀 잘해봐. 은주는 남편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았지만 지우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벌써 눈치를 채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요? 은주는 아빠가 회사에서 힘들어서 그래라고 둘러댔어요. 어느 날 지우가 유치원에서 우리 아빠는 왜 엄마를 도와주지 않아요? 라고 물어왔어요. 다른 아이들의 아빠는 엄마를 챙겨주는데 자신의 아빠는 할머니 편만 든다는 걸 느꼈던 거죠. 은주는 아빠도 엄마를 사랑해. 그냥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왜 할머니가 엄마를 혼낼 때 막아주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우는 항상 엄마를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빠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은주는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힘을 얻었어요. 지우가 있기에 이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마워, 지우야. 엄마도 지우가 있어서 행복해. 한편 선우는 며칠간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보니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방지법에 따라 임시보호명령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법무사의 말에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어요. 임시보호명령이 뭔가요? 선우가 물었을 때 법무사는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선우는 용기를 내어 가정법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법원이라 긴장됐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법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이쪽 창구에서 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들도 도움드릴게요. 선우는 서툰 글씨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틀린 글자도 많고 줄도 삐뚤빼뚤했지만 딸을 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죠. 그 사이 선우는 은주의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시댁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시댁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녹음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냐? 우리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됐어요. 이어서 그릇 깨지는 소리와 은주의 흐느끼는 소리도 함께 담겼죠. 선우는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선우는 은주의 남편 민호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와도 아내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위가 참 답답해요.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한 이웃의 증언이었죠. 선우는 이런 정보들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사위에 대한 실망감이 컸지만 지금은 딸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선우는 마을 여성회관에서 진행하는 가정폭력 예방 교육에도 참석했습니다. 65살의 남성이 그런 교육에 참석하는 게 낯설었지만 딸을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요즘은 정신적 학대도 명백한 가정폭력으로 인정됩니다. 경제적 통제, 사회적 고립, 언어폭력 모두 처벌 대상이에요.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선우는 은주가 당한 일들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며칠 후 선우는 다시 지우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돈을 달라고 할 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니? 지우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하면서 안 줘요.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와라고 해요. 선우는 이런 증언들도 녹음해서 보관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선우는 지역 여성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딸이 시댁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성단체 대표는 선우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약속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나서시는 경우는 드문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법적 지원도 해드리고 언론에도 알려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보겠습니다. 선우는 처음 들어보는 언론이라는 단어에 당황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어요. 그 과정에서 선우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가족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한 아버지는 저도 딸이 시집에서 고생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서로 힘을 합쳐서 싸워봅시다라고 말했어요. 선우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우는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법도 배웠습니다. 마을 청년에게 부탁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카페에 가입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을 수 있고요. 선우는 서툰 타자로 딸의 상황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과 조언을 해주었어요. 힘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딸을 구할 거예요. 며칠 후 선우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사의 설명에 선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럼 이제 은주를 데려와도 되는 건가요? 선우가 물었을 때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우는 여성단체와 함께 언론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가 선우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가 딸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신다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기자는 선우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고 며칠 후 신문에 큰 기사로 실렸어요. 시댁 괴롭힘에 맞선 농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제목의 기사였죠.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선우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저희도 선우 씨처럼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선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도 도왔죠.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은주의 시댁에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신문 기사를 보고 크게 화를 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집안이 신문에 나오다니. 시어머니도 은주 친정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못 참겠다며 분노했죠. 민호 역시 아버님이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라며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상황에서 함부로 은주를 괴롭힐 수는 없게 됐죠. 선우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제 은주를 데려와야겠다. 법무사와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경찰과도 미리 연락해 두었으니까 안전하게 딸과 손녀를 데려오실 수 있을 거예요. 선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이제 너를 데리러 갈게.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선우가 경찰과 함께 은주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시댁 식구들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선우는 단호했어요. 조용히 해결하자더니 시집 와서 지금까지 내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관이 임시보호 명령서를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부터 피해자인 은주 씨와 지유에게 접근하거나 위협하시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며 화를 냈지만 법적 효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우리가 언제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며 억울해했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했죠. 은주는 지우와 함께 짐을 싸고 있었어요. 많지 않은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왔던 물건들 대부분이 사라지거나 부서져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지우가 물었을 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우야.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야. 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죠. 민호는 끝까지 은주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주야, 진정해.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그동안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지우까지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절망이 이제는 결연한 용기로 바뀌어 있었어요. 선우는 은주와 지우를 자신의 트럭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뒷자리에서 은주가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야,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선우의 위로에 은주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이. 하지만 선우는 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못난 아버지라. 여태 내가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 모든 게 다 이예비 잘못이야. 집에 도착한 후 선우는 은주와 지우를 위해 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안방을 깨끗이 치우고 새 이불과 베개도 준비했어요. 지우야, 이제 이 방이 내 방이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지우는 넓은 방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시댁에서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엄마와 함께 움츠러들어 살았거든요. 와, 정말 커요. 엄마,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한테 소리 안 쳐요?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무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모두 청구하겠습니다. 법무사의 설명을 들은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무식해서 이런 일들을 잘 모르는데 은주와 지우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로 보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민호 측에서는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조용히 이혼해주면 양육비는 꼬박꼬박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선우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 내 딸이 당한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해. 선우는 비록 배운 게 없었지만 딸의 권리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요. 법으로 정당하게 해결하자. 시댁에서는 언론 플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친정에서 언론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은주의 편이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선우와 은주를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용감한 아버지와 딸에게 힘을 보탬이라라는 격려 편지들이 계속 도착했어요. 법정에서 첫 변론이 열렸을 때 선우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 딸이 시댁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증언했어요. 녹음 파일들과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지우의 진술서까지 제출됐죠.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민호 측 변호사는 시댁에서의 생활은 정상적인 고부 갈등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우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특히 지우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6살 아이가 구체적으로 목격한 학대 상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엄마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밥그릇을 던졌어요. 같은 내용들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죠. 몇 차례 변론을 거친 후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의 가정폭력 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또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월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선고를 들은 순간 선우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비록 그간 딸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충분하단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딸이 당한 고통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거든요. 법정을 나서면서 은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곳에서 고생했을 거예요. 선우는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 정말 끝났다. 우리가 이겼어. 지우도 외할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외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그날 저녁, 선우는 작은 식당에서 은주와 지우를 위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야. 선우의 말에 은주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지우도 이제 매일 웃을 수 있어요. 라며 기뻐했죠.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평화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선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딸과 손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은주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 아버지가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선우의 격려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나자 은주와 지우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우가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라며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선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댁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아이가 이제는 천진난만한 6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외할아버지,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지우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죠. 은주는 이제 자유롭게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이렇게 꾸미는 거 이상하지 않죠? 은주가 수줍게 물었을 때 선우는 감격했어요. 은주야, 내가 이렇게 예뻐 보인 게 정말 오랜만이구나. 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시댁에서 잃어버렸던 딸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선우는 은주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은주야, 내가 원래 요리를 잘했잖아. 작은 식당이라도 해볼까? 선우의 제안에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직 무서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선우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동안의 트라우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거든요. 그럼 집에서 반찬 가게는 어떨까? 아버지가 도와줄게. 며칠 후 선우는 마을 이장님과 상의해서 은주의 반찬 가게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음식 솜씨가 좋거든요. 한번 주문해 보세요.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주문하던 이웃들이 은주가 만든 반찬을 맛본 후에는
진짜 단골이 됐어요. 은주 씨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더 주문할게요. 이웃들의 칭찬에 은주는 자신감을 되찾아갔죠. 지우도 엄마의 일을 적극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반찬통에 라벨 붙여드릴게요. 아이는 예쁜 글씨로 사랑으로 만든 은준의 반찬이라고 써서 붙여주곤 했어요. 손님들은 지우의 귀여운 글씨를 보고 더욱 기뻐했죠. 아이가 참 예쁘게 썼네요. 우리 집 반찬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거구나. 지우는 자신도 엄마 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무척 뿌듯해했어요. 선우는 은주의 사업이 잘 되도록 마을 곳곳을 다니며 홍보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성껏 만든 반찬입니다. 화학 조미료 안 쓰고 건강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면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마을 슈퍼마켓 사장님도 선우 씨 딸이 만든 반찬이라면 믿을만해요라며 매점에서 팔 수 있게 도와주었죠. 석 달 만에 은주의 반찬 가게는 마을의 작은 명소가 됐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준의 반찬이라는 상호로 입소문이 나면서 은주는 하루에 10집 이상의 주문을 받게 됐어요. 아버지,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혼자 사업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지우는 유치원에서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반찬 가게를 해요. 정말 맛있게 만드신다고요. 아이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슬퍼했던 지우가 이제는 당당하고 밝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선우는 감격스러웠어요. 유치원 선생님도 지우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집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느 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은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수입이 150만 원이 나왔어요. 생활비도 충분하고 지우 교육비도 넉넉해요. 선우는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비조차 제대로 못 내던 딸이 이제는 당당하게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은주야,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선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딸 자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은주가 혼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장님도 선우 씨 딸 정말 대단해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이렇게 자립하다니라며 감탄했죠. 마을 사람들도 은주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역시 선우 씨 딸이야. 아버지를 닮아서 끈기가 있어. 지우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저는 이제 무서운 꿈을 안 꿔요. 그리고 엄마가 우는 소리도 안 들려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선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지우가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된 거죠. 어느 날 은주가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선우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행복하면 아버지도 행복해. 그동안 고생 많았다. 모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선우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을에서는 선우 가족의 이야기가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선우 씨네 보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요. 다른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도 선우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선우 씨, 저희도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선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도 도왔죠. 그날 밤 선우는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과 손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집안에서는 은주와 지우가 내일 만들 반찬 메뉴를 의논하는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거죠. 며칠 후 지우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림에는 웃고 있는 엄마와 자신, 그리고 든든한 외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지우의 말에 선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반찬 가게는 이제 마을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됐어요. 매일 10집 정도의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한 달 수입도 200만 원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선우는 딸이 경제적으로 자립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은주야, 이제 정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은주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입학식 날 선우와 은주가 함께 지우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어요. 엄마, 외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초등학생이에요. 지우의 밝은 미소를 보며 선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댁에서 움츠러들어 있던 아이가 이제는 또래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도 지우가 정말 밝고 적극적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셨죠. 선우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몇 차례 더 소개됐습니다. 그 덕분에 비슷한 처지의 몇 가족들이 선우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어요. 저희도 선우 씨처럼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선우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도움을 줬죠. 처음에는 저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은주도 가끔 여성회관에서 열리는 상담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은주의 경험담은 다른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어요.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말이라 더욱 와닿았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면서 기회를 기다리세요. 지우는 학교에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요. 외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셔서 가게도 하고 있어요. 아이는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선생님들도 지우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심했죠.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어느 날 선우는 군청에서 모범 주민상을 받게 됐습니다. 가족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모범을 보인 공로라는 이유였어요. 상금은 50만 원이었지만 선우에게는 그 의미가 더 컸어요. 제가 한 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인데 이런 상까지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은주와 지우도 외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죠. 은주의 가게는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혼자 하기에는 주문이 너무 많아졌어요. 은주가 고용한 분도 어려운 처지의 이웃이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은주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있었어요. 선우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가정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면 가끔 선우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우 할아버지, 조언 좀 해주세요. 선우는 거창한 말보다는 진심 어린 경험담을 들려주곤 했죠. 가족을 위한 마음만 있으면 방법은 찾을 수 있어요. 겨울이 되자 선우는 작은 책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을 위한 실용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겪은 과정들을 정리한 거였어요. 마을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아 100부 정도 인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책은 아니지만 실제 경험이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어느 봄날 저녁 선우는
은주와 지우와 함께 마당에서 화분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이 꽃들이 크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지우의 말에 선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도 이 꽃들처럼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은주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우가 좀 더 크면 요리 강습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다른 분들께도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딸의 당당한 꿈을 들은 선우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몇 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딸이 이제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이 더 지나자 지우는 건강한 중학생이 됐습니다. 외할아버지, 저는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외할아버지처럼요. 지우의 말에 선우는 뭉클했어요. 지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그게 가장 중요해. 아이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선우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딸을 구하기 위해 시작했던 여정이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으로 이어졌어요. 집안에서는 은주와 지우가 내일 학교 준비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당신, 우리 딸과 손녀가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돌아가신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죠. 거창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 웃으며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부 아버지의 사랑이 만들어낸 작지만 소중한 변화였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